항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근황 여쭙죠. 김대희 총장님. 네, 저희는 어제 그 국제 YG맨 여수 지방이 13개 클럽 한 350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요. 요 회장단하고 어저께 저 간담회를 YMCA 좀 했습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통 이게 국제 봉사기구들이 주로 회기가 6월달 하반기부터 1년 회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모여서 YMCA와 또 국제 YG맨이 어떤 공동 협력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새롭게 좀 봉사하고 또 청소년을 위한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할까 하는 논의 시간인데 이 국제 YG맨 조직은 본래 1920년 미국에 있는 YMCA에서 청소년을 돕는 것을 제1의 사명으로 여긴 장년 회원들이 만든 YMCA 봉사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이제 YMCA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평화 운동들, 비폭력 평화 운동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에이즈 퇴치 운동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봉사 운동을 주로 전문으로 하는 조직인데요. 여수가 한 450명 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라이온즈라든가 JC라든가 여러 비해서는 숫자는 적지만 어떻든 YMCA와 함께 움직이는 조직이라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여수는 또 내일 토요일이죠. 5.18 토요일 맞이해서 웅천 친수공원에서 5.18 강주 민주항쟁 44주기 시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체험 행사 중심으로 전개를 합니다. 물론 이제 청소년들 한 80명 정도는 강주 국립묘지를 같이 참배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내일 오후에 1시부터니까요. 시간 되시면 웅천 친수공원으로 오셔서 5.18 강주 민주항쟁 44주기 시민들 참여 행사를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석 총장님 어떻게 또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김대희 총장님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일단 내일이 5.18이지 않습니까? 44주년. 그러게요. 최근에 진상조사 보고서 관련해서 이번 달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대단히 지금 현재 혼란스럽고 내부적으로 토론도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보고서가 이런 방식으로 된다고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순천은 행사위원회를 순천 YMC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데요. 행사위원회가 올해는 기념식보다는 그 광주 현장으로 직접 가자. 그래서 내일 5월 18일 날 그 법원 앞에서 9시 30분에 그 시민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광주 5.18 국립묘지 그리고 전일빌딩을 비롯한 그 항쟁 지역에 대한 역사 탐방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5월 24일에는 방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보고서가 왜 중요한가가 지금 5.18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44주년 기념 세미나를 5.18 그리고 제주 4.3 특별법을 통해 본 여순특별법의 개정 방향 그래서 지역의 이슈하고 묻혀가지고 5월 24일 오후 2시에 이제 순천 YMCA 3층에서 시민사회단체 그 비대위 그리고 행사 관계자들 모시고 관련된 내용을 좀 강연도 하고 그리고 워크숍도 좀 개최하고 좀 그럴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예,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또 두 분께서 또 바쁘게 또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 자 주제 이야기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의대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이번 주 내내 드리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참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의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의대 증원과 전남 의대 유치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어저께 저녁에 나왔던 이 이야기부터 좀 정리해 보죠.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기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소심에서 기각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편에서 어떻게 하면 좀 손을 들어준 셈이 된 것 같은데 정부 당연히 환영 입장을 냈고요. 의료계는 기대도 안 했다라는 이야기를 내면서 대법원의 재항고 절차를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 이 판결 내용 그리고 전남 국립의대 신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그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김대희 총장께서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전 국민의 70%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서울고법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좀 했다라고 봅니다. 예. 특히 그 의과대학 증원하고 배분 처분을 멈춰달라고 하는 의료계나 또 전공의 또 의대생들 신청들을 결국은 기각 내지 각하한 이유를 보면 의대 증원을 통해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대해서 법원이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특히 저는 이 두 가지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필수 의료 영역. 필수 의료 영역하고 지역 의료 회복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법원이 올바로 좀 판단을 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풀려면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지만 두 가지 풀려면 현재 3,018명이라는 의과대학 신입생 수를 일정하게 뭐 증액시키는 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좀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향후 이러한 내용들은 물론 이제 전공이라든가 의사협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큰 틀은 갈 거다. 어차피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고등법원의 판결들을 크게 문제지 삼으지는 않을 거라 보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정부는 한층 더 재빠르게 의대 증원 문제를 신속하게 펼쳐나가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거라 봅니다. 김석 총장님. 네, 저는 좀 김대생은 조금 그 같기도 하면서 좀 다른데 저는 이제 그 시민단체 있으면서 이 가처분 신청 되게 많이 네네. 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하를 당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각하는 너는 자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뭐냐면 의대생이 요구한 것은 기각을 하고 의료계가 요구한 것은 각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대생은 자격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는 뭐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본 건데, 그러니까 의대가 증원됨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는 의대생들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사적 이익이고 그다음에 공공 복리의 문제로 봤을 때 일단 의대 증원 관련된 문제는 그러니까 공공의 문제는 굉장히 중대하므로 의대 증원에 대한 부분은 뭔가 인정이 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찌됐든지 간에 공공복리 차원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한 것은 이 법원에서는 이걸 기각함으로 인해서 정부의 손을 좀 들어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의미를 반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한 단계 더 넘어간다면 전라남도 200명 정도의 증원에 어떤 전남대 의대 설립을 요청하는 것에 있어서 네. 굉장히 좀 청신호로 온 것이 아닌가라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동쪽 서쪽으로 약간 좀 입장적으로 나눠져 있는 문제를 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뭔가 의지를 모아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양쪽 그 전라남도도 그렇고 전남 동부 지역 그 순천시를 비롯한 순천대학교 이쪽에서도 좀 전략을 좀 잘 세워서 이번 참에 전남대 의대 설립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청신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법원은 재판부가 정확하게 판결문 속에서 정확하게 요지를 했는데요. 의대 증원 문제가 결국은 필수 의료 영역하고 지역 의료를 회복하는 목적으로서의 의대 증원 문제에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두 가지 원칙들을 정부는 이거 재판 과정들을 좀 판결문을 좀 꼼꼼히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집중화되어 있는 수도권 중심보다는 지역 중심의 의과대학 증원 문제나 신설 문제에 더욱더 당위성을 가지고 저 정부가 의대 증원의 방향들을 신설 문제를 좀 가야 된다고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번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었잖아요. 네. 이제 또 하나는 왜 2,000명의 증원이냐라고 하는 근거에 따른 내용들에 맞아요. 대해서 고소 고발이 현재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대단히 일단 영향을 좀 미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과학적 의대나 의료계에서는 과학적 근거 없이 2,000명을 내세웠다. 정부는 의대 정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0명이 내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이 법원의 판단도 사실은 우리 전남 지역의 의대 설립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법원의 판결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요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의대 증원이 일개 판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요 멘트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여쭙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취지로 저는 이제 이해가 되냐면 대법 판결 어쨌든 날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뭐 정부랑 의료계가 그러면은 아예 뭐 손 다 놓고 그냥 대법 판결만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끝인 것이냐? 본인들끼리의 어떤 의료에 관련된 논의는 못 하는 것이냐? 요거에 대한 좀 우려가 일본 국민들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여러 가지 말 중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법원에게 맡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는 정부 그다음에 의료계, 의대 관련된 관계자들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협의가 있어서 사실 의대 증원이 중단되어 있고 의정협의체라고 하는. 의정협의체가 예.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 정부 모두가 다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하면서 2,000명 증원을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관련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정책 결정이 되는 것은 굉장히 좀 입법, 사법, 행정이 상권 분립되어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정치 구조 또는 통치 체제 안에서는 굉장히 좀 나쁜 선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국회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 전문위원회와 또 국회의 다양한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 개선에 대한 이런 정치적 합의와 논의들이 바탕이 돼서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안 되면 법원으로 가져가는 문제는 뭐 저는 문제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법원이 결국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를 판결문으로서 정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대신 저는 어떻든 뭐 이제 여러 개가 극렬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에도 이제 22대 국회가 빨리 좀 개원되면서 상임위에서 폭넓은 논의 이루어지고 정부도 관련 위원회가 있거든요.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위원회에서 의과대학 증원 문제나 신설 문제는 여기서 일차적인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의견들이 교육부도 가고 보건복지부에도 영역들을 가져가면서 논의할 네. 건데 이러한 좀 정부나 국회에 가지고 있는 제도적 장치 문제에 어떻든 여러 개가 지금 극렬 반대하지만 정부는 계속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공론장을 확실하게 열었어야 했는데 그 공론장을 못 연 거죠. 예를 들면 국민연금 관련돼서 공론장을 상당히 긴 시간 열었지 않습니까? 물론 네. 이제 국회가 그 부분을 동의해서 못한 문제 있지만 결국 공론장을 열고 결정할 사람을 결정을 하고 이런 방식의 어떤 정책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정책 결정 관련된 문제까지 법원에 끌고 가는 것은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고 아마 향후에는 정책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가처분 신청들이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대법 판결은 어떻게 예상을 좀 하세요? 뭐 저희가 뭐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또 이게 해봐야 또 의미가 또 있는 내용들이니까. 저는 고법 판결 내용들이 그대로 인용될 거라 봐요. 인용될 거라 보세요. 예. 뭐 고법의 판단에서 어떤 불법적 내용들이나 법리적 오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결국은 의대 증원 문제는 정책적 문제거든요.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인 정책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불법적 사실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고등법원의 판결들이 인용될 거라 봅니다. 저는 이 판단이 가처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각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내릴 거기 때문에 뭐 조정이나 이런 게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나왔던 그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그 의대생들에 대한 기각 문제에서 분명하게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공적 그 공공 복리 문제가 더 우선하다라고 하는 결정들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할 것 같고 그 결정이 대법원에서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0명이라는 게 참 이게 논란이 그렇죠. 계속 이어지고 네. 있는 거잖아요. 2,000명 요거는 지켜질까요? 아니면은 확 줄어들까요? 어떻게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 각 대학이 내년도 의대 증원 신청이 1,460명, 1,500명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정부는 2,000명으로 생각했는데 나머지 500명 정도 여유가 좀 있어요. 530명 정도. 저는 이럴 때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전남 지역에 의과대학 문제도 신설 문제 티오가 있다라고 좀 보는 건데요. 네네. 어떻든 2,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든 뭐 계속 한번 이제 올해부터 되면 계속 이 숫자가 더욱더 증액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참 이게 뭐 매일매일 전해드려도 뉴스가 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전남도와 순천시 그리고 순천대 요구하는 용역 결과를 이제 도가 발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 12일에 오자 회동 안 됐고 오늘로 예정됐던 것도 안 됐고 그 뭐라고 이제 이야기했냐면은 용역 결과를 보여주라라는 게 이제 지난번에 요청이었는데 네. 이제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만은 한 50몇 개 중에서 한 40몇 개가 서부권이 다 유리한 지표였다. 요거 좀 더 검토해보고 만날지 말지 이야기하겠습니다라는 게 이제 순천 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논의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석 총장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그 지난 일요일이었죠. 그 12일 날 그 오자 회담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됐지만 순천 지역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서부 권역에 맡긴 그러니까 목포대 중심의 어떤 그 좋은 지표 또는 좋은 심사 조건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공모에 응할 수 없다. 요약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기울어졌다. 한번 기울어졌다라고 예, 보는 예. 건데 막상 그래서 조건을 내걸었던 것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용역 결과 보고서를 발표해라. 21년도에 예, 그렇죠. 근데 전라남도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발표를 해서 봤더니
막상 놓고 봤더니 역시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회담이 이루어질 걸로 봤는데 사실상 이제 여전히 뭐 이 의대 증원 관련해서 전라남도 계속 척을 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 심사 기준과 조건에 대한 어떤 기울어진 부분을 좀 바로 맞추기 위한 빌드업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순천시 그리고 전라남 도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와 관련돼서 논의하는 가운데서 어찌됐든지 간에 순천이 됐든 목포가 됐든 이 지역 내 전남 의대 설립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좀 중요한 문제이지만 순천이 공모에 빠진다고 했을 때는 상당 부분 이 문제가 원래 가져갔던 기회를 놓치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전남 동부권 그러니까 심사 기준과 어떤 뭐 지표 기준이나 이런 것이 목포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균형추를 맞추기 위한 전라남도의 나름대로의 뭐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그 2차 빌드업이 좀 시작됐다. 그래서 공모 절차 과정에서도 전라남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이 전남 동부권역에서 내세우고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거든요. 합리적 의심을 고쳐 잡고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바로 잡는 과정이 전라남도가 진짜로 추진하고 싶은 전남대 의대 설립에 대한 이 공모를 통해서 전남 의대를 설립하는 굉장히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데 전라남도가 과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의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김대희 총장님 그 목포 순천 우선은 다 같이 못 만나니까 그냥 뭐 도지사께서도 차례로 이제 또 만나 보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선회를 한 것 같단 말이죠. 앞서 브리핑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글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내용 관련해서는? 뭐 일단 전라남도 도지사도 애가 탈 겁니다. 뭐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러죠. 지금. 전남 동부권 주민들 보고 날 믿어주세요 하는데 동부권 시민들은 어느 누구도 도지사 믿지 않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순천대학교나 순천시가 일단 이 주장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처음부터 전라남도의 의견은 공정한 사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자 선수로 벌써 참여를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결국 심판과 선수가 어디 출신인지 뻔히 아는 거고 그동안에 도지사의 행정 영역을 보면서 동부권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무시 정책이라든가 서부권 그 우선주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전남 동부권 도민들은 좀 심란해했던 영역이 이번 의과대학 신설 문제에서도 여전히 확인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순천대학교는 강력히 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 있는 거고 한 달 전부터 이 의견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좋다 그러면 도지사 당신이 좀 정해서 가져오시오 했을 때부터 순천대는 좀 의심을 했던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순천대는 여기에 강력하게 참여를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결국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되지 않으면 안 한 거고 순천대 입장은 내심 전라남도가 결정할 권한 법적 권한은 없는 거 아니냐. 대학 당사자하고 교육부가 결정하면 되는 건데 네. 그리고 만약 정해지면 전라남도는 어떤 지원을 하겠다 어떤 협력을 하겠다라는 큰 틀만 밝혀주고 교육부로 이것을 넘겨주면 되는데 굳이 도지사는 교육부나 그리고 대통령실에 이건 교육부가 좀 담당을 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전라남도가 약간의 좀 공정한 룰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결정을 하려는 결정까지도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좀 부담이 있는 거죠. 국회의원 당선인들끼리도 이게 이야기가 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단 말이죠. 어제 김문수 당선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일단 여수가 율촌에다가 이 병원 해주면은 내가 좀 힘 좀 실어줄게라는 모양새. 뭐 어디에서 먼저 제안했는지는 이제 밝히지 않으셨습니다만 여수에서 먼저 이야기한 것 같기는 해요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근데 광양 쪽은 또 율촌에다가도 하면 또 멀다. 아니 신대지구에 그 부지 다 확보해놨다고 하는데 어디로 간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동부권 안에서도 이야기가 지금 계속 서로 엇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순천 그 국립의대 설립하는 게 제일 우선인 거고 병원 관련된 문제는 그 이후에 협의 과정을 통해서 전남 동부권에게 어쨌든 그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병원 설립하자고 하는 것이고 이게 분리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신대 지역에 부지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약간의 뭔가 힘을 모아내기 위한 이것도 빌드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조건을 좀 제시하는 거죠. 미리서 정치적으로 알박기 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뭔가 이야기가 분산되는 것은 저는
불편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의대 설립에 관련해서 이 공모 절차의 어떤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로잡는 것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전라남 도의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의회. 뭐냐면 순천시장이 순천 지역 전라남 도의원들과 만나면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전라남 도의회 관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목포대와 순천대 중에 한 곳이라도 공모에 불참하면 공모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공모를 하게끔 해서 이것을 이번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향과 역할을 전라남 도의회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전라남 도의회 원구성이 올해 또 7월 달에 또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기는 서동욱 동부 지역의 순천 지역의 그 도의원이 의장을 맡았는데 이후에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중재자가 없는 가운데서 전라남 도의회가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 전남대 의대 설립, 순천대학교 의대 설립하라고 순천이랑 막 엄청 복잡하고 시끄러운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부권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한 그 대변은 거의 전라남 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목포시장이, 목포대학교 총장이 뭐 그러게요. 그러네요. 그런 발언과 내용들을 통해서 자꾸 그렇지 달리는 것 않다. 같은 느낌. 전라남도의 공모가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뭔가 변명과 대변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 전라남도에서 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이거 뭔가 균형치가 맞지 않는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전라남도 지사가 지역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의견을 물어보겠다라고 약간의 기운을 뺀 것은 저는 잘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그 광양 그 정인아 시장님이시죠? 저는 그 내용이 맞다고 봐요. 동북권 지역에 의과대학이 필요하다. 그래 병원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의과대학 문제 저는 그 말이 맞는 거고요. 여수도 좀 시민사회가 최근에 모여서 의과대학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좀 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율촌 문제는 물론 이제 뭐 여수에 있는 뭐 특정 국회의원 당선자가 이제 그런 말을 했고요. 갑이나 을이나 다 그랬죠. 뭐 국동에 뭐 전남대 많이 뭐 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거고요. 그건 뭐 닭이 먼저 있어야지 달걀이 나오는 건데 닭도 지금 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건 너무 이제 설리는 거고 저는 이 문제를 같이 순천대학교와 순천시만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 맞습니다. 순천대학과 동북권 지역의 문제다. 그렇게 해서 저는 순천시장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려는 입장보다는 광양과 여수, 구례 여기다 협조를 좀 구해서 행정들은 순천대학을 지원해주고 방향을 같이 내는 쪽으로 해서 일단 의과대학 유치에 순천대학과 동북권 지역이 함께 고민하는 모습으로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시민사회가 좀 중요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순천대학과 순천시만 맡겨놔서는 안 되는 거고요. 모여서 의과대학 문제가 왜 동북권 지역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좀 똘똘 뭉쳐내고 지자체는 광양시처럼 의과대학 문제에 좀 주력해 나가는 과정. 뭐 그렇게 해야지 저는 언론도 관심을 가질 거라 보는 거거든요. 아, 드디어 이 문제에 동북권 지역에 80만 도민들이 힘을 합쳤구나. 그러면서 순천대학에 힘을 몰아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기하고 순천대가 앞으로 의과대학을 만들었을 때 동북권 지역의 의료진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비전들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과정들. 그게 주력했으면 좋겠고요. 뭐 저도 조만간 오늘 뭐 다양하게 오늘 내일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사람들하고 만날 건데요. 어떻든 뭐 지역에 있는 여수 쪽에 있는 뭐 병원 오면 좋겠지만 병원과 의과대학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다음에 10년 후에 논의해도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의과대학 신설을 어떻게 좀 빨리 동북권 지역에 해낼지 그리고 좀 현재 행정의 투명성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투명성과 또 행정이 가진 공정성 문제에 어떻게 동북권 지역의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서 개선해 나갈지 그게 좀 주력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우선 의대 설립에 집중을 하고 병원 설치 관련된 문제는 각자 정치인들 또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나 그건 바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또 그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언제든지 좀 변경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그다음에 율촌이 됐든 신대가 됐든지 간에 그 위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안에는 어쨌든 여수, 순천, 광양, 전남 동부 권역에서 가장 그 의료복지를 거리적으로 잘 해소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도 거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동북권 지역은 반경 30km 이내에 한 70만 명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한 30분이면 다 오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장소적 개념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병원이 오려면요. 순천대학교 돈 없습니다. 땅은 지자체가 그냥 무상 기부해 줘야 되고요. 순천대는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 만들고 병원 만드는데 한 1조 원 정도 돈이 들거든요. 6천억에서 1조 원. 그러면 순천대학교는 그 돈 만들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땅은 지자체가 그 필요한 용지를 무상으로 줘야 되는데 지자체 재정상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힘을 맞대고 일단 의과대학 유치해보고 그 뒤에 방법론으로 병원 문제는 한 1, 2년 정도 좀 시간적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순차적으로 동북권 지역은 고민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30분 걸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매주 여기 오는데 15분? 한 40분 45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30분 거리에 또는 그런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죠. 하시고 어쨌든 모두 다가 일단 의대 설립에 대한 힘을 좀 모아야 된다. 병원 이야기는 정치적 또는 요구 사항들 이런 것들은 향후에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괜히 거기에 힘 빼지 말고 이 의대 설립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여쭙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정치라는 것이 이런 과정들을 좀 잘 풀어보라라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참 아직까지는 좀 요원한 상태여서 좀 답답하시는 또 도민분들, 또 시민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도의회 말씀 주셔가지고 여쭤보면 도의회에서 동북권, 서북권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다 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도 저는 어쨌든 뭐 도의회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봐요. 어차피 동부 서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양쪽에 100명씩 나누면 좋겠는데요. 그게 안 된다고 했죠. 뭐 정부에서. 그렇죠. 뭐.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결정하겠지만 어떻든 그러면 떨어진 쪽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냐.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가 조금 그렇죠.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이지 않아서. 결국은 지금까지 뭐 최근에 이제 저희도 이 의과대학 문제가 논의하려고 그러는데 뭐 치과 관련된 뭐 공공적 기능도 뭐 서부 쪽에 갔다고 해서 지금 치과 영역도 굉장히 난리더라고요. 여수 쪽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든 떨어진 쪽에 전라남도는 어떤 배려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동북권 지역은 야 모든 공공실이 다 가면 의과대학마저도 서부권이냐. 그럼 여기 남아 있는 건 뭐냐. 광양에 있는 도립미술관만은 공공연히 전혀 없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불면 소리도 결국 전라남도 도의회는 결국 투명성을 어떻게 강조할 것인지 그 이후에 또 떨어진 쪽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할 것인지를 정치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저는 이 동북권과 서북권 모두를 포용하겠다는 것이 정치적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 또 우유부단함이 없잖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정답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순천대학교 목포대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행정 행위는 전라남도가 하든지 아니면 교육부가 하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찌됐든 간에 전라남도에 필요한 의료복지 확충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곳이 어딘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표가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남 동북권의 요구는 굉장히 합리적인 요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순천에 살고 있으니까 전남 동북권에 살고 있으니까 순천대학교 의대가 돼야 돼 이런 굉장히 고집스럽고 이런 것보다는 그 뭔가 의대 설립에 대한 충족 요건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그래서 전남 동북권 그중에 순천대학교 의대가 맞다라고 하는 뭔가 사회적 합의도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정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YMCA 토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